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지금 종로구 평창동에 나와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 저희가 오래전부터 여기서 촬영하려고 그 헌팅이라고 그러죠. 예, 헌팅을 했는데 마침 온 날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등창나면 얼마나 아픈데. 예, 국대 토크입니다. 예, 국가대표 입당꾼 장원재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범 본부장. 안녕하세요. 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 늘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좀 시원하시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등선이요. 저 인왕산 능선인데요. 저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수평 능선으로 보일 겁니다. 예, 저런 수평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수평 능선에 아니요. 괜찮아요. 예, 우리 장원재 박사 바로 뒤에 저 팔각지붕 보일 겁니다. 예, 저희가 여기 북악 스카이웨이.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예,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화면으로 맨 오른쪽에 봉오리가 하나 솟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웅크린 호랑이의 그 머리 부분. 예. 예, 저기가 청와대 뒷산입니다. 예전에 예. 그 김신조 일당이 네. 저 산을 넘어서 네. 청와대 바로 코앞까지 그렇죠. 갔다는 데죠. 예, 갔다가 이제 우리 경찰하고 그 군경하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예. 이제 거기서 김신조가 잡혀요. 예, 나머지는 다 죽고. 최규식 총경이 그때 네. 전사를 했는데 네. 유경수 여사가 자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워낙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좀 저분은 요직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장으로 옮긴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예,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규식 네. 총경, 예, 동상이, 옛 청와대, 지금 청와대 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 지금도 서 있습니다. 예, 길가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죠. 예. 거기서 발각이 안 됐으면 청와대까지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호랑이 머리에 해당되는 이 청와대 뒷산,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청와대죠. 예. 예,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요 뒷산과 인왕산 등선을, 산을 뒤에 둔다. 예. 그리고 청와대 앞쪽에서 보면 한참 까마득히 아마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멀긴 거기에 하지만 한강이 흐른다. 예, 한강이 흐른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산 임수. 예. 자, 오늘 풍수지리 토크인가? 아니 원래 이게 서울을 자리를 정할 때 예. 이제 그 배산 임수도 받고 좌청룡 500호도 다 받죠. 예. 예, 그래서 서울은 주요 산이 4개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산이 인왕산. 인왕산. 그 다음에 왼쪽에 낙산. 오른쪽에 안산. 예. 그리고 남쪽에 남산. 예, 이렇게 이제 산을 4개를 이제 아우르는 게 네. 이제 서울의 도읍지 배경이죠. 네, 오늘 토크 제목, 주제를 풍수지리로, 바꿨습니다. 이 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양. 근데 이 양자는 고대 지리에서 보면은 어떤 강물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은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북쪽만이 사실은 전통적인 이제 한양이었던 아니, 겁니다. 그게, 1970년대까지 그랬어요. 네. 강남 개발 전에는 그랬죠. 한강 북쪽만 서울이지, 남쪽은 그게 밭이지. 그리고, 강나루 지나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중에. 그게, 압구정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남은 밀밭이지, 뭐. 그 강북도 다 서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대문 안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청량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신촌이라든지, 아니, 꼭 청량리를 얘기해야 돼? 거기는 다 서울이 아니었어요. 사문밖에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청량리, 화양리, 또 리자로 끝나는 수유리 등등. 예,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 예전으로 치면 사대문 밖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문안 문밖을 많이 나눴고요. 새 문안교회가 이게 한자가 아니고 새로 지은 문 안쪽에 있는 교회다. 새 문안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요게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안쪽과 바깥쪽을 가르는 그 가이드라인이 됐던 거죠. 제 친구 중에 효자동 출신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갑자기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문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게 뭔가? 저는 온 동네 가평에 관인에 지도에도 안 나오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컸는데 걔는 문안에서 큰 거야. 아마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평 철원 하면은 거의 듣보잡으로 지금 느낌으로는 거의 DMZ 수준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 풍수지리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풍수지리 또 역술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진짜 터가 좋은 곳이래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그렇죠. 예. 눈앞에 수평능선을 쫙 바라보면서 이 평창동이 옛날부터 기가 센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바위가 있어서 지금도 저 박사님 저 뒤쪽에 예. 산을 보시면 다 네. 바위예요. 네,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센 곳이죠. 기 중에서도 화강석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산자락 바로 밑에 딱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절. 그러니까 저런 데는 기가 세서 예. 일반인의 거주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나 부처님 정도가 이렇게 보호하사 예. 가능한 이 데들이죠. 평창동과 이어져 있는 데가 구기동인데 평창동 구기동 쪽에 그 기업인들도 많이 살고 그렇죠. 또 정치인들도 많이 사는데 예, 예. 이곳의 길을 이기지 못하면 정치인도 망하고 아하. 기업도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예술가들이 그렇게 기가 세대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이 세상에 예술가들은 이 동네 들어오면 상당히 작품도 좋아지고 뭐 성공한다는 일설이 있어요. 이 동네 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뭐 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이걸 검증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중에 고생한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 이름이 아예 동네에 들어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부암동. 네, 바위와 이제 안암동. 네. 예. 네. 그런데 그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풍수라는 게 이게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네. 사람이 사는 환경, 그 지내는 곳의 환경과 사실 영향을 좀 주고 받잖아요. 당연하죠. 어디 가면 특별히 기분이 좋고 어디 가면 왠지 모르게 좀 꺼림칙하고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딱 앉자마자 야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나 그리고 풍수지리라는 게 정말 일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게요. 저는 이제 우리가 동양의 역술, 역술의 고전 그러면 주역을 얘기하잖아요. 네. 주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풍수지라고 하는 게 오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응축된 것이다. 응축되고 그것을 그 후세 사람들이 개량화하고 여러 그 경험들을 대입해서 그렇게 그 생활의 지혜를 찾아온 그 정수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주역 말씀하셨으니까 주역의 영어 번역 제목이 네. The Book of Changes거든요. 체인지. 변화의 책인데 이 주역의 대가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네. 이거는 단순한 전복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사대부가 네. 정치를 올바로 하려면은 모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을 64교에 의해서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시경 같은 경우도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감정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감정상의 샘플을 모아서 시경으로 정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무슨 왜 새해마다 뭐 보잖아요. 예. 뭐 기륭을 보잖아요. 그런 거 봐요? 안 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어요? 뭐 굳이 뭐 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돈이 들어서 없었나?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매세가 되면 보기도 하고 특히 그 사업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그 명운이 걸려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 시점.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이제 당선이냐 쪽박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때 늘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자기 운을 좀 이렇게 미리 받아보려고 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주역은 이제 유교의 그 경전이라고 네, 해야 4대 됩니까? 경전. 4대 경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교는 공자를 이제 시조로 하는 네. 그 학문이자 그 믿음 체계잖아요. 네. 그런데 공자는 이 죽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논어에도 나옵니다. 네. 내가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 일까지 그렇지. 얘기해야 이 되겠다. 제자 중에 좀 못난 제자가 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공자가 야, 내가 산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무슨 죽은 세상 일을 물어보냐? 네.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친다고 하는 건 되게 사후세계나 네. 뭔가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무슨 이 질문이고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자의 가르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역이 4대 그 경서 중에 하나가 되느냐? 아, 정확히 그거는 말하면 사서삼경. 사서삼경, 네, 사서에 삼경. 들어간 삼경, 삼경에 삼경에 들어가는데 왜 되느냐? 그거는 점치는 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네. 우리 장은재 박사가 얘기한 대로 점치는 책이 아니고 천변만하는 세상의 그 모든 그 변화를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과 또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그 천변만화한 변화를 수천 년간에 걸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걸 걸러내서 카테고라이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64개의 궤로 카테고라이즈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데 지금 네 상황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러니까 논어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학과 습을 통해서 자기 단련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외부 환경이 변하는 거는 특히 정치 환경이 변화하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이제 판단하라는 거고요. 아까 정치인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이제 시리에 빠진 정치인들이 큰 뜻을 품으시고 전국 각지를 유랑하시면서 명산대찰도 찾아다니시고 이런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게 전국에 있는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 상담을 받는 게 혹시 아닐까 하는 네, 아주 그 근거 있는 혐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어느 유명한 뭐 점쟁이나 그 저기 고승이나 역술인이? 뭐 역술인한테 간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정치인은 다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CEO들, 기업을 하는 CEO들도 대부분 갑니다. 특히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건물 상량을 하잖아요. 건물을 상량. 갖다가 이제 대들보로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상량식. 네. 예외 없이 일시까지 다 받습니다. 네. 그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사전에 이렇게 지신밟기처럼 땅도 좀 봐주고, 그다음 풍수지리도 봐가지고 요 자리는 요렇게. 특히나 CEO는 요 방향에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보는 거를 네. 직접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화에서는 이 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대신 비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건물 앞에 무슨 조각 같은 걸 세워서 바람구멍을 일로 뚫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만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다 보니까 뭔가 절대자나 어떤 절대적 권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종교인들은 뭐 기독교 신자나 불자들은 그럴 경우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한테 그 예불을 드리면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응답도 얻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의 그 없잖아요, 확실한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고, 또 부처님 부처님 전에서 예불 드리다가 뭔가 느낌이 딱 왔다 그러면 이거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러고 그냥 가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좀 의지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웃기는 거는 저는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인은 그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아니 왜 기독교 신자들이나 불자들이 또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면은 이 네.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할 거냐, 또는 출마를 할 거냐, 이런 결정. 그러니까 정치인은 고비고비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네. 사람을 뽑아야 될 거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서 네. 자기 자신이 최종적인 그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결정이 본인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결정이 아니, 좋은 그러니까 결정이야 보자. 라고 그 나는 기업은 잘 모르겠고 정치, 뭐 대통령 후보건 국회의원 후보건 뭐 단체장이건 간에 그런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그래.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역술인만큼 뭐 권위가 없나? 근데 이게 제가 아니 알기로는 아니 예를 들어 네. 출마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잖아. 네. 아니 정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간단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고성국 TV도 그럼 이제 오방기도 좀 갖다 놓고 뭔가 저 마케팅을 하셔야죠. 아니 그쪽으로. 우리는 아미고가 있어요. 네. 예, 아미고. 근데 예. 오반기 대신에 아니고 근데 아니 아미고면 됐지. 근데 이 고성국 TV의 결정적인 약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오는 분들인데 아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주로 근데 오죠. 고성국 TV 오면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안 되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걸 가르쳐 주죠.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문제지 이것들이. 그렇죠. 그래놓고 와서 꼭 저기 네. 예, 뭐라고 또 예, 뭐 근데 그 여론조사 중에 예. 델파이 조사라는 예. 게 있어요. 델파이 조사. 네.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 같으면 예. 통일 문제 전문가 한 50명한테 예. 1차 질문을 해요. 예. 통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얘기한 답변한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은 빼고 된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통일 언제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이제 쭉 가면은 30년이 제일 많다. 그러면 나머지 빼고 30년 된다는 사람들을 한테 그 사람들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너져서 될까요? 전쟁을 해서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가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통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될 거야라고 하는 다수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데 이 델파이 조사는 그 델피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신탁. 예. 네. 예, 그리스의 그 델피 신전, 신탁으로 유명한 거기에 그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파이 기법은 예언을 위한, 예측을 위한 여론조사인 거죠. 네.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럴 정도로 이 고대부터 신탁, 사실 각고 문자도 보면은 이게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의 세계예요. 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불안전하고 미래의 일은 더더구나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네. 그렇게 뭐 사주팔자나 명리학이나 주역이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 네. 그런 쪽으로 그 그래서, 사람한테 네. 산바지 듣는 게 자기 위안이 되는 거죠. 지금 확신이 되고. 갑골문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조선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왔나? 두 번 쓰인 국호는 조선이 아직까지는 유일하죠. 고조선도 고조선과 있고, 네. 조선. 근데 조자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그거는 가운데가 태양이고요. 태양 주변에 여러 가지 장식을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달월처럼 생긴 거는 고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거기다가 고기 덩어리를 재물을 넣고 받쳐놓고 제사를 제사를 지내고 지냈다. 신선할 선자는 왼쪽은 물고기, 오른쪽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 역시 제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샤머니즘과 아주 친하다, 귀신과 친하다, 사후세계와 친하다라는 뜻은 혹시 아닐까? 저는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아니 다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5,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물론 기록은 나중에 됐지만 그럼 그 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죠. 그렇죠. 권력의 원천이 하늘인데 그게 그 하늘이 우리처럼 단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나라처럼 무슨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일 수도 있고 또는 늑대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늘이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늘이 다스리는 정치, 이게 신정정치 시대니까 그거를 유독 우리나라만 샤머니즘이다 뭐다라고 얘기할 이 상황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술인들한테서 미래를 예측받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약하디 약한 인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보다 더 센 것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한테 물어보고 그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는 힘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제 늘 신탁이 나오는데 전쟁을 앞두고. 참 제가 의아하다 생각하는 게 신탁이 잘 나올 때는 요행이 그럼 기분 좋게 나가. 너 가서 이길 거야. 그러면 와 기분 좋게 나가는데 너 질 거야. 그러면 전쟁을 말아야 되잖아. 네. 그런데도 나가서 지더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비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이건 뭐냐? 네. 결론은 이미 다 있는 거야. 인간 세상의 결론은 이미 인간이 내놓은 거야. 나 이제 내일 쳐들어갈 거야. 내놓은 거야. 그리고 점을 봐서 이게 대체로 좋다는 게 나와요. 대체로 길하다는 게 나와 보면 한 70%는 길하다고 나올 거야. 그러면 막 용기 백배 봐라. 하느님도 우리의 뜻을 이렇게 되는데 가끔 아니라 그럴 때는 중단을 해야 합리적인데 중단을 안 하거든. 로마 시대에 보면 어떤 장군이 네. 굉장히 흉하다는 정죄를 받고 네. 무녀를 살해하든가 뭐 하여튼 행패를 부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받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런 식의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전체 병사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설령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기, 병사들의 그 심리적인 면을 약화시키는 거다. 죽이려면 조용히 죽이지. 그렇죠. 대놓고 그렇죠. 죽였냐 너. 네.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그렇죠. 그래서 처벌받는다. 네. 그건 말이 되네.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 주역에서 역술까지 좀 더듬어 봤는데 이거하고 풍수지리는 또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풍수지리는 그 사람들의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것 같아요. 보통 말하는 임산배수라는 거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외적들도 임산배수 자주 아닌데요. 배산임수. 네. 임산배수는 못 살 곳이에요. 배수지를 치고 9년이 배수지를 친 데다가 저리를 치고 살겠다. 배수지를 친 데다가 앞을 보니까 살이 딱 가로막혀 있어. 네. 일전불사. 네. 배산임수 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외적들, 흉적들, 도적들한테서 방어하기 좋고, 그다음에 앞에 강이 있으면 네. 당연히 거기서 농사짓기가 좋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은 데죠. 네, 전염병도 안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살기가 좋은 거죠. 그래 이제 재밌는 게 뭐 옛날에는 다 집 하나 지을 때마다 풍수 보는 분들한테 풍수 보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터가 괜찮냐 다 물어보고 했겠지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 리는 없고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시골 곳곳에 이렇게 산기슭에 집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있는데 왠지 저 동네 참 편안해 보인다는 것은 100%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고 그 산자락에 동남양 쪽으로 집들이 몇 채 있고 그 앞에 개울이건 강이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일견 보더라도 야 참 이건 좋다. 이런 풍수지리를 느낌이 들어요. 몰라도 야 참 좋다 나도 살고 싶다지. 네. 땅값 비싸겠다. 네. 아 여기서 하나 저기 흔히 이제 지금은 이런 말 좀 써서는 안 되지만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하잖아요. 천방지축 마골피. 그래서 이게 무슨 천시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천방지축 마골피는 직업 개념입니다. 천은 무당, 방은 말하자면 지금 풍수지리, 지는 지관, 뭐 해가지고 마골피는 이제 무슨 갑바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은 몸을 쓰고 그 뭐랄까 이제 알 수 없는 세계와 소통하고 짐승들의 피를 보고 이래서 약간 좀 그 뭐 말할까요 그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한 등급 아래다 이렇게 본 건데 이거를 자꾸 성씨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예전에 그래요.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 여기가 앉아있는 저희들 이곳을 찍을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북한산을 뒷산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산이 배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저 평창천이 조그맣게 흐르거든요. 예. 예, 골짜기니까. 예. 저 인왕산과 이 북한산 사이에가 골이잖아요. 예. 이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임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은 북한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쭉 내려오다가 약간, 좀 완만하게 흐르는 경사로 언덕 이렇게 기술이에요. 예. 언덕 기술이고 이쪽이 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남향 또는 동남향의 배산 임수를 한 북악산입니다. 예, 배산 임수를 한 곳에 언덕 기술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쪽에 우리 수평능선이라고 하는 곳 예. 있잖아요. 저것은 평창천을 넘어서 멀리 있는 수평능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성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복에 의해서 이 전복에 의해서 도읍으로 선정이 된답니다. 최종적으로 두 군데 남은 데가 무학하고 여기였는데 이제 한양에 도읍을 하기로 정하고 나서 무학대사를 비롯한 몇몇 그 당대의 고수들이 언젠가는 무학에 도읍하는 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거기가 신촌입니다. 신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신촌과 한양이 그만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아하.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두 군데 중에 어디로 할 거냐 동전점을 쳐가지고 2대1로 한양이 승리해서 여기가 도읍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저는 풍수지리를 뭘 알겠어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런 종류의 책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좀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연극사다 보니까 연극사 중에 그 제2의 기원설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연극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 노동기원설, 제2기원설, 뭐 유희본능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무당들의 서사누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몇 분들이랑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도 하고 공부를 좀 이랬습니다. 하셨구나. 네. 예.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여기가 처음 오는 모르는 곳이잖아요.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장원재 박사는 이렇게 좋은 터가 서울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풍수지리는 그런 이제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친 우리 인류의 생존의 역사 중에 정말 사람한테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경험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게 풍수지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자꾸 미신이다 그러고 이렇게 그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 유럽에서도 요새 풍수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디다 어떻게 짓느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당장 이게 시각적으로 거슬리느냐, 편안하냐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가 좀 아주 승한데 기가 센데 가면은 왠지 조금 이렇게 등골이 좀 으스스하고 쎄하대요. 그래서 이제 기가 센 사람은 그걸 버텨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자면은 가위리도 눌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거기 결국은 이게 밤을 못 새우고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네.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기가 좋은 데는 가서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평온한 그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기 뭐 상쾌해지는데요. 약간 좀 제가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풍수라는 게 뭐 신명과학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가 약한 사람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등산하는 분들이야 등반가들이야 그게 직업이니까 가는데
산세라든가 지형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자신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 강변에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이 이른바 강변부 뷰, 이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뭐 아주 프리미엄이 더 막 몇 억씩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그 아주 그 덕이 높으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절대 나이 든 사람이 그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든 사람이 노부부만 살거나 또는 이제 홀로 된 분이 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인생 무상을 알게 모르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7살, 8살, 16살이 손주들하고 막 시끄럽게 지내면 괜찮은데, 그러면 가끔씩 뷰를 볼 때 시원함을 느끼지만, 이런 것 없이 노인들 2사람 또는 1사람이 그 하루 종일 의자 놓고서 한강 보고 있으면 그냥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따라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극단적 선택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안 좋다. 그게 뭐 이 풍수지리상 터가 좋냐 안 좋냐 차원을 넘어서.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야, 나는 어떻게 된 게 그 국민학교 근처에 있으면은 내가 늘 기분이 좋아져 이러고. 네. 그 시끄럽잖아.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 양의 기운을. 네. 그 어린애들의 그 밝고 맑은 양의 기운이 막 분출한다는 거야, 그곳에서. 네. 그래서 가만히 그 옆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일리가 있죠. 예. 저 약간 여담인데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89이세요. 아이고, 맞지? 네. 아, 틀렸으면 또 야단날 뻔했네. 지금 아직 저기 아니, 정정하신가요? 그럼요. 예. 제가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두 아들을 감옥에 보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아니 왜 또 아니, 이렇게- 그 많은 걸 아니 잘 나가는 아들 어떻게 무슨 그 번듯한 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출세도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그 이리 때처럼 남들 안 하는 사서 하는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둘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내세요. 딱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럼 두 아들이 다 투옥됐을 때 심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민주화를 지향하는 길목에서 민주화 해보세요. 어머니 해보세요. 회의 이름으로 한번 꼭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이 그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주변 환경으로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 그럼요. 이를테면은 막 하루 종일 기계 소리 나고 막 차 소리 나는 데서 사는 것과 편안한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또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10년, 20년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스트레스 지수도 달라지고 네. 인성도 달라지고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처럼 흘러가고 새로운 거를 습득하고 이런 거고, 인자는 뭔가 언제 찾아가도 거기에 있을 것만 같은 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아니, 말씀하신 그래서 네. 지자, 요수, 인자, 요산 네. 그걸 제가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산보다는 바다가 좋은데, 근데 뭐 왠지 인자가 더 높은 것 같아. 네. 그래갖고서 산을 좋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근데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에 가면 물도 있더라고. 네. 물 없는 산은 산이 아니야. 아까 이제 갑골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어질인, 아니 어질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갑골문의 세계는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옛날에는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뭐 지금과는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방석까지 다 네가 써. 방석 2개를 주는 게 이제 어질인. 그리고 지자라는 거는 그 왼쪽에는 화살, 네. 그게 맹세의 도구고 오른쪽은 그 정한수입니다. 그래서 정한수를 두고 맹세를 하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지라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도 자주 따라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 무슨 역술인이 끼어들었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이제 저 종북 수사파들이 공격을 가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러는데 뭐 저는 오늘 이 얘기는 딱 하고 싶어. 공격해도 좋다. 뭐 야당 공격하는 거. 근데 단 한 번도 역술인이나 무슨 푼수질이 네. 하는 사람한테 푼수 들은 적 없는 자만 공격해라. 예? 아니 여기서 자격 있는 자 돌 던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긋들은 더 하면서 예. 지긋들은 더 하면서 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걸 가지고서 괴담 퍼뜨리고 공격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네. 주요 정당이 네. 전국의 유명 역술인 다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분들이 바닥 민심에 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관리만 하겠습니까? 네. 답답하면 자기도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라고는 뭐 좀 아니,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역술인 모임 이름이 있죠. 경뭐라고 있죠. 그 선거 때가 되면 네. 특히 대선이 되면은 네. 이게 직능이 쫙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직능이 그 민속 종교 민속 종교 그렇게 제일 얘기합니다. 모임. 네. 민속 종교. 민속 종교위원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역술인들이 쫙 있어요. 종류별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유망하대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구전으로 해달라고. 그러죠.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오직 많겠습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그야말로 복불복이지. 누군가 한 명은 되는 거니까. 네. 그 한 명 찍은 역술이는 그 다음에 복채가 10배 이상. 논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몰래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거죠. 누가 될 거야라고 해서. 근데 그걸 딱 그 버전을 여러 개. 나는 투표되기 벌써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난 이 사람 될 거라고 내가 여기 써놨어. 봤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유명 역술인 같으면은 오는 분들도 또 이제 극급 아니겠어요? 근데 시중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고급 정보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마치 자기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면은 이 역술인으로서의 그러니까 공신력도 커지죠. 여러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다들 생활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 괜히 이거 폄하하지 말고 예.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약한 인간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센 척하는 약한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이 자들이 선거에 떨어질까 붙을까 노심초사하고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나 이런 거 맨날 지 머리로는 안 나오니까 좀 용하다는 사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우리가 그거 갖고 그렇게 너무 강하게 비난할 거 없이 좀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찾아다니면 되지.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은 이번에 당신이 민우 후보가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대 명은 옵니다. 내가 저기 어디 산에서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면벽 수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있더라.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떨어졌어요. 3분의 1은 되고. 떨어진 사람만 선거했단 말이야? 아니, 3분의 1은 되고. 3분의 1은 되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뭐 근데 그런 사람들 예외 없이 네. 와가지고 다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세고 빌리세요. 쎄 빌렸어.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풍수질인지 뭔지 역술을 하는지 다 만난 거 아는데 자꾸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제가 지저분하게. 지금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한 이대 사회학과 교수 그분이 한국 사회는 삶은 달걀과 같다. 겉보기에는 아주 과학적 합리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껍질을 벗겨내면 흰자라는 유교가 나오고 그 안에는 노른자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다. 무교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삶은 달걀은 행복란이 최고입니다. 이게 스폰서 아닙니까? 네, 아니 행복란, 우리 네. 아미고 회원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란 삶은 달걀은 행복란이 최고입니다. 행복란 껍데기가 이제 과학적 합리주의. 그 행복란 껍데기를 딱 벗기면 나오는 흰자가 유교. 안에 있는 노른자가 아니 행복란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행복란 노른자 껍데기는 흰자. 아미고 네. 행복란 흰자는 고성국 TV. 노른자는 고성국이야. 아무튼 이게 한국의 불교 기독교가요.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는 샤머니즘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독교도 샤머니스틱한 면이 있고 불교도 삼신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게 저기 현지화된 꼭 있어요. 삼신 그것도 모신 대웅전 거잖아요. 옆에 늘 네. 있어. 좋은 조금 위치에. 전에 우리 삶은 달걀은 행복란 이거 자막 깔아주세요. 전화번호. 그래서 구한말에 이제 그 기독교 전파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양의 종교 생활을 꽉 잡고 있는 게 무당이더라. 그러니까 일반 전도보다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퍼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라 그러니까 또 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쭉 그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됐다. 이제 기독교가 들불처럼 퍼져나갈 거다. 그리고 교회 오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여기 성경책이나 십자가 가져가실 분 그랬더니 서로 손 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가져가겠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소품이지. 이 우리 신께 빌다가 신발이 좀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영험하시다고 하니 나도 거기다 대고 좀 빌어보려고. 근데 그냥 비는 건 안 되고 여기다가 좀 뭐라도 재물이라도 올려놓고 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기들이 준비했던 뭐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뭐 기독교 세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른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독교들 있잖아요. 네. 예. 하나님한테 비는 거지. 네. 이거 하게 해달라, 저거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기복도요. 지금 이제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화끈하고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슬해도 처음부터 신이 우리 걸 안 들어줘요. 일단 그 재물을 차려놓고 먹이고 술 드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놀아. 신을 즐겁게 한 다음에 사실 네. 이게 이제 기복이라는 행위 자체는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공통. 아니 내가 잘 되게 해달라,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건데 그건 어느 인간이 그렇게 안 빌겠냐고. 다만 이런 것이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니까 그런 면에서 기복을 하려면 딴 데 가서 해라. 또 뭐 네. 또 혼자서 개인이 집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럼 뭐가 뭐 누가 시비 걸겠어요. 정한수라도 떠놓고 해야죠. 그렇죠. 맨입에는 안 되고 뭐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나라도 종교들이 다 있는데 섞여 있죠. 기독교가 90%고 카톨릭이 뭐 한 10%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지만 워낙 다수파 소수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별로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지. 근데 이게 어슷비슷할 때가 좀 깝깝한 3대 3대 3.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네. 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서로가. 이게 이슬람과 이 기독교가 서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이 3대 종교가 도저히 함께 하기 어려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어슷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각축을 벌이면서도 이것들끼리 전쟁을 안 해.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네. 아들, 딸 대학 비는 거는 절에 가서 빌고 결혼식 날짜는 역수련한테 가서 받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적 종교 융합입니다. 아, 어쩐지 비웃는 듯한 느낌. 아니야, 진짜로요, 진짜로. 이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제 만국적 지역 감정 얘기하는데 이게 종교 감정으로까지 비유하면 그때는 정말 대책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그 만국적 종교 감정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표가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공생, 병존 넘어서 좀 상생적인 장면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임명진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갈릴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할 때는 영담 스님,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이 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드려요. 네. 아멘 한다니까? 이웃집에 갔으면 이웃집 룰을 따라야지. 네. 그다음에 우리 영담 스님이 초파일 때는 우리 임명진 의원 목사님이 가서 예불 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종교 간의 넘나듦이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간 분쟁이 가끔 이 불교 사찰 땅 밟기 이런 행태로 극히 일탈적인 행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롭게 공존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유교적인 멘탈리티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이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예? 유교적 멘탈리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쭉 짚어본 여러 민족 종교. 민족 종교. 네, 민족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도 아니고 그냥 삶의 지혜가 응축된 풍수지리 또는 주역, 토종비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한국인은 하나의 잣대로 재기가 어려운 존재인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예요. 이게 나 안에도 유교적 요소, 기독교적 요소, 천주교적 요소와 이런 민족 종교적 요소 이런 것들이 저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지. 내가 나하고 전쟁할 수 없듯이. 그렇죠. 네. 네. 토종 비결 얘기는 좀 또 다르죠. 토종 비결은 이제 토종 이지형이 일종의 사주팔자에 근거해가지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한 책이다. 이게 북한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북한에서? 네. 북한의 교리하고는 안 맞을 텐데. 북한은 이런 거 미신이라고 그래서 철저히 금지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제일 크게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구하기 어려워서 필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분책해가지고 돈 내고 빌려보던 이 토종 비결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육교에서 육교에서 10,000원에 5권 이렇게 팔린다. 근데 주로 그걸 육교에서 팔지? 그건 또 이렇게 보자기 그건 알 수 펴놓고. 없는데 그게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은 탈북할 때 북한식 역술인한테 가서 말을 받아요. 탈북 날짜를 택일 받는 거.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제 웃으면 안 돼. 이거 목숨이 걸리는 일이야. 몇 시에 넘느냐 언제 어디로 건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요. 돌돌 잘 굴러가라고 무슨 이렇게 날개만 굴리고 잡히지 말라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죽음과 직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잘해야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그만큼 이런 전복 문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지함은 다른 데로 볼 한자로 정리했고 뭔가 한국 토착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토종 비결이 그렇게 해서 데이트다. 근데 우리도 만만찮아요. 우리도 신문에 매일매일 그게 나오는 거는 오늘의 운세.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의 운세가 그렇고 그것도 공론지, 그죠? 정론지에. 그래. 그다음에 매년 초가 되면 엔간한 어머니들 그런 다 가시잖아요. 자, 전화기 끄고 잠깐. 죄송한데 껐는데 얘가 언제 지 혼자 켜졌나? 안 껐네. 제가 와이파이를 몇 시간 껐네요. 했어? 오케이, 이제 마무리 슬슬 할게. 됐나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연초에 토종 비결을 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방향이 좋다. 그럼 이사도 그쪽으로 갈까? 서쪽에서 귀인이 올지니 이런 얘기를 갖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옳은 얘기가 아니라도 적어도 나는 서쪽으로는 가면은 뭔가 지금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거죠.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그 일본에서 요새 한국으로 점보로 많이 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도 점집이 많은데 일본 귀신이 우리 저 한국 귀신 못 따라오지. 아니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일본은 점집을 가면 일단 저 이렇게 그 뭐야 변호사 이렇게 딱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시계 띵동. 체크하고 40분의 원타임 채를 시간별로 하는구나. 예, 거기가. 40분 넘어가면은 두 번째로 이제 뭐 내고 거긴 드라이해서 안 돼. 네, 그리고 점괘도 20대 후반에 남쪽에 좋은 운이 있다 뭐 이런 식이래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맞든 틀리든 일단 본인이 원할 때까지 들어줘. 그리고 두 번째는 28살 아르헨티나 맞든 틀리든 딱 집어줘. 그러니까 질러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위안이 되는 느낌이 든대요. 일본의 점술가들은 반말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가면 무조건 반말이잖아. 존댓말하는 점술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기운을 못 느끼는 거지. 일본 사람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까 탈출하는 시 정한다. 우리나라에는요. 애가 언제 태어나면 좋은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왕절개 수술 시간 정해. 그 시간에 제왕절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애가 태어나는 거니까. 사주팔자를 받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해달라. 이건 아니지 싶은데. 아니, 애기가 태어나는 거를 산모 건강과 애기 상태에 맞춰야지. 네. 어떻게 운에 맞춰야. 근데 이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 조선시대에도 네. 자기 그 처가에 그러니까 그 친정에 어디에 명당이 있다고 그래서 숨어 들어가서 그 방에서 기어코 결사적으로 출산을 하고 뭐 이런 그런 데가 있긴 있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쫄라매고 어떻게든 출산 놓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또는 생존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이게 출세해야 되는 욕구도 센 것 같아요. 그거 다 출세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수평능선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시원한 멋진 이 배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여기를 헌팅해서 택했거든요. 괜찮으시죠? 저 수평능선을 뒤로 하면서 이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 역술에 대한 얘기, 또 민속종교에 대한 얘기, 또 더 나아가서 이걸 뒤로는 전부 여기에 쫓아다니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대통령 부부나 맨날 그 공격하고 괴담 퍼뜨리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그 아주 이중적인 그런 천박한 양태들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이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수지리나 주역이나 또는 역술이나 이 모든 건 수천 년 내려온 우리 인간의 지혜고, 또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보완하고 의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처절한 그 몸부림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하하지 말자. 비하하지 말고 너무 여기에 의지해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생활 속의 지혜로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네. 이걸 특히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정말 치졸한 짓이다. 그 생각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과학적인 거는 물론 아니지만 저는 심리 상담의 역할도 분명히 역술인들이 수행한 바가 고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기능이 있다면 이걸 뭐 굳이 없앨 이유가 있겠냐. 아니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앞두고 수능 시험 고사 앞두고 있는 손자한테 할머니가 야 저 와봐라, 내가 사실 말이야 한 2달 전에 내가 저 어디 점 봤는데 너 이번에 된대. 아 이게 나쁠 일이 있냐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죠. 아 물론 그 소리 듣고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나 된대 그러고서 그때부터 술퍼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꼭 그럴 때는 단서를 붙여서 알려줍니다. 단서를 붙여서 꼭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때 우리나라의 그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유형을 막 분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무슨 뭐죠? MBT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좀 비슷한데 내가 보기에 그것도 뻥이야. 예, 그것도 이제 16가지 유형으로 뭐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그게 과학, 하는 건데 입증된 과학은 아니잖아. 예. 그게요.
연원을 따져보면은 애니어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가톨릭 신부님들이 이제 저 동네에서 결혼할 때 사람들 성격 맞춰주는 9가지로 분류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애니어그램을 미국에서 입사 시험용으로 바꿔서 16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세분화한 게 MBTI입니다. 그냥 약간의 분류법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64개가 훨씬 더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 네, 그건 이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정확한 과학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뭐 역술이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그와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가졌던 삶의 지혜니까 그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사주팔자라는 게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냐,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다. 근데 그걸 왜 선조들이 믿었냐 이러는데 이제 야사에 의하면 이성계였나 이방원이었나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한자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글자 딱 찍으면은 이게 물을 문자를 짚더래요.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이 문 옆에 입이 있으니까 당신은 거렁뱅이 팔자네. 그래서 이방원인지 이성계인지가 이제 그럼 나도 똑같은 글자를 찍어야지 뭐라고 하려나 그랬더니 반을 찍고 보니까 임금군자여서 귀상이 되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물론이죠. 또 이제 역수라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관상이 중요하대. 근데 관상보다 수상이 더 중요하대요. 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심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상은 만들어가는 거다. 얼굴은 부모님이 주시고 이 수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하늘이 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심상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그 역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될 겁니다. 풍수지리 때문에 정말 꼭 지어야 될 집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수천 년 내려온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은 그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피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역술과 풍수 그리고 또 그 학문의 체계로까지 수천 년 내려온 주역 또 토종비결 이런 전반의 우리 그 한국의 지혜, 동양의 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동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대표 입당꾼 장원재 박사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를 고성범 본부장과 함께 풍수지리 역술 주역에 대한 말씀 이 좋은 풍광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